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이번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 다 지나갔죠? 이번 주는 참 좋았던 시장이었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크게 폭락하지도 않았고 요소 섹터들이 주목받아서 상승하는 종목들도 많았고, 더군다나 제약바이오가 상승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이 아마 시청자분들도 좋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약바이오는 개인 투자자가 많이 들고 있죠. 지금 코로나가 3차 확산하고 있다라고 정부에서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3차 확산 위기라고 명명할 수 있고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라고 결정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정치 테마주를 좀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왔는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3차 확산을 정부가 인정했죠. 수도권 매일 200명 내외 확진, 정부 코로나 3차 유행 맞다 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는 코로나 3차 확산이 시작된 겁니다. 확진자가 늘었다, 재택세정제, 마스크 관련주가 올랐다. 20일 코스닥에서 알서포트 주가는 17.86% 오른 채로 거래를 마쳤다. 일부 기업이 다시 재택근무에 들어가면서 수요가 늘어나리라는 전망이 주가에 반영됐다라는 겁니다. 알서포트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거를 보시면 제가 하락했을 때 조금씩 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노란색 영역 쳐놓은 거 보이시죠? 여기서 집중 매수를 했어요. 집중 매수. 그게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냥 매수하는 거 보면 되게 진득이 기다리지 않습니까? 저는 약간 내공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게, 경거망동하지 않게 됐어요. 경거망동하지 않고 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계속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더라도 좀 그냥 진득히 기다리고, 만약에 이 기업에 악재가 생기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팔지 않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상승하기 전에 바로 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들고 있고요. 알서포트가 다음 주에 다시 고꾸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길게 보진 않을 겁니다. 짧은 호흡으로 볼 거고, 만약에 안정적으로 상승한다라고 하면 들고 있을 건데, 왔다 갔다 또 개인 투자들 힘들게 하는 움직임이 보이면, 알서포트 이것도 지금 작전 세력 붙어 있어요. 지금 작전 세력 붙어 있는 종목 몇 개 있습니다. 그게 한두 번씩 보여요. 제가 주말에 한 종목 움직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알서포트는 지금 현재 조명을 받을 거다. 진짜 웃기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주식은 똥이 되었다, 금이 되었다, 금이 되었다, 똥이 되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이때만 해도 진짜 똥이었어요. 알서포트 이대로 망한다, 진짜 재택근무 관련주는 단물 다 빨아먹었다, 끝났다 라고 했는데 불과 3일 만에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오늘 내일 하다가 3일 만에 올라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종가 고가로 끝났죠. 이거는 작정한 겁니다. 낚시한 거예요, 낚시. 이게 그 월요일에 갭 상승했다가 쭉 은봉 그리고 떨어지면 또 다 나가 떨어질 겁니다. 약간 그런 것들 예상하면서 대응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코로나 백신이 나온다거나 완벽하게 나온다거나 종식이 선언될 때까지는 계속 반복될 움직임이에요. 언택트 중에 항상 수급이 몰리는 섹터는 재택근무였어요. 재택근무. 코로나 백신, 치료제, 언택트, 특히나 재택이랑 결제 관련주는 항상 주시를 해야 됩니다. 내년 1분기쯤까지는 계속 유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박살나는데 어떻게든지 해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시장이 박살날 만한 이유는 코로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약간은 좀 블랙스완 같은 게 트럼프 그 대통령의 대선 불복이죠. 약간 그런 것들 해지를 하면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후쿠시마 방류로 굳힌 일본, 우리도 국민이 있다, 나쁜 일 안 한다 라고 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제거가 안 된 트리튬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트리튬은 인체에도 있고 세계 모든 원자력 시설에서 다 방출하고 있다. 우리도 일본 국민이 있고 국민의 건강이나 생명에 해로운 방법을 택할 리가 없다. 주말이고 한데 그냥 말 거르지 말고 막 할까요? 좀 고품격 방송을 유지하면서 약간 그래도 쪽발이란 단어를 막 쓰고 이러면 그래도 격이 좀 떨어지니까, 쪽발이 진짜 머리가 다 박살났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죠. 트리튬이 인체에도 있으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모든 원자력 시설에서 다 방출하고 있으니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쪽발이들 논리가, 제가 지금 방금 말 실수했습니다. 일본 사람들 논리가 진짜 기적의 논리네요. 국민이 있다 나쁜 일 안 해. 그러면 후쿠시마 이 원전수를 가지고 있는 게 니들 국민한테 더 나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말장난을 하지 마세요, 진짜 일본. 좀 그래, 맞죠? 새로운 방법을 택할 리가 없는 애들이 2차 세계대전 일으키고 난징 대학살하고 이랬습니까? 아무튼 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수산업 그리고 애국 테마주가 수급이 좀 몰릴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놓쳤습니다. 예, 저는 일본이 저런 식으로 빠르게 나올 줄 몰랐네요. 지금 코로나 틈타서 재빨리 하려나 봅니다. 이거 아쉽네. 계속 보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신성통상을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수산업은 어차피 제가 지금 관심이 없고. 자, 내년 4월 보궐선거 전에 남북대화, 북미대화 본궤도 올려야 자, 이제 슬슬 보궐선거가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정치 테마주, 이제 신규로 입문하신 분들은 정치 테마주를 잘 모르실 건데 정치 테마주의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예, 이 빅 테마를 놓칠 수가 없죠. 여야 내년 서울시장 보선 넣고 벌써 신경전, 속속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선언 나서는 여야 주자들 이해훈, 박주민, 오세훈, 금태섭, 안철수 씨까지 해서 지금 서울시장 물망에 솔솔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관련주다 하면서 난리를 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관련주 또 좀 있으면 이분도 관련주가 뭐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안철수 씨야 뭐 안랩, 그 다음에 까뮤 ENC, 또 뭐 있죠? 그 다음에 무슨 전자인데, 소니전자, 소니전자 이런 것들. 아무튼 관련주가 좀 있으면 내가 관련주예요 하고 튀어오를 거예요. 어떤 게 관련주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보시면 정치 테마주의 빅 이벤트별 움직임을 봤습니다. 예전에 정리했던 거죠. 자, 보시면 이게 대선 일정이랑 주가의 움직임, 이거 안랩입니다, 안랩. 이때까지 그 안철수 씨가 선거에서 배제된 적이 없어요. 거의 뭐 개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35대 서울시장 선거할 때 6개월 전이 이랬어요. 근데 쭉 올라가죠. 서울시장 선거까지. 그 다음에 총선이 있었죠. 총선 전에 확 올랐어요. 그리고 떨어지고 대선 6개월 전 확 떨어지고 18대 대선 때 다시 오르죠. 이거는 약간 좀 다른 파동인데 일단은 이렇게 올라갔고요. 대선 1년 전에 바닥을 찍었다가 총선 6개월 전에 그 역머리 역경을 찍고 다시 날려버렸다. 예, 그리고 20대 총선까지 그냥 쌍봉을 찍고 떨어지고 대선 6개월 전에 다시 매집했다가 그 대선 전에 한번 날렸다가 이때 그 후보 포기했죠. 그래가지고 그런 겁니다. 예, 그 다음에 36대 서울시장 선거, 그 선거 때도 이렇게 몇 배를 날려버렸다. 약간 이런 게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전부터는 약간 정치 테마주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추매가 시작됐을 거예요. 보궐선거가 약 5개월 남았습니다. 정치 테마주 하락 시에 조금 노려봅시다. 예, 큰 비중 가지 말고요. 그냥 재미삼아, 용돈 삼아 약간 이렇게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집 나간 며느리가 계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12거래일 연속이죠. 지금 보시면 12거래일 연속으로 샀어요. 오늘도 1,000원 가까이 샀고요. 지금 외국인이 순매수를 신기록 세웠던 게 38일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2013년 10월 그때인 것 같은데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 상승을 했습니다. 당연하겠죠. 얘들이 뭐 매수하는 게 뻔히 다 보이는데 다 따라 사고 막 그러면 올라가겠죠. 약간 그런 거고 역시나 기관 애들은 빤스런하게 바쁩니다. 이상한 애들이에요. 자, 무엇을 사고 팔았을까요? 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좀 팔았습니다. LG화학을 좀 샀고요. 판 거 삼성전자 우도 좀 팔았어요. 예, 기아차도 좀 팔았고 이런 종목들을 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팔고 있으니까 뭐 도망가야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계속 상승하면 얘들도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계속 상승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팔면서 주가를 누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뭐 삼성전자가 크게 하락한다, 만약에 뭐 악재가 생겼다거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안 좋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기회가 온다. 예,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외국인 연속 순매수, 그때 말씀드렸던 거 주가 환율 등의 상관관계 분석 한번 볼 거고요. SV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예, SV 인베스트먼트 저 오늘 좀 매수했어요. 예, 매수했고 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제가 팔고 나서 분할 매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팔았던 양 다 매수했습니다. 오늘로써.
그렇기 때문에 좀 당일 움직임을 좀 어땠는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제약바이오의 역사적 움직임을 좀 인포그래픽스로 보여줘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정이긴 한데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영상이 없더라고요. 제약바이오가 이때까지 어떻게 움직였나, 어떤 놈이 대장이었고 누가 흥망성쇠를 일으켰고, 약간 이런 거를 좀 표현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확산 및 락다운 우려로 소외주 중심으로 상승. 보세요. 오늘 개똥이었던 종목들이 갑자기 다 상승했죠. 그러니까 소외주들이 갑자기 오른다. 그러니까 내가 손절했던 종목들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시장이 하락할 때, 시장이 상승한다고 해서, 상승할 때 내 종목이 안 오른다고 해서 함부로 팔면 안 된다. 네. 올겨울 암울할 것, JP모건 미 내년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JP모건 이 미국의 인베스트먼트 회사인데 미국이 내년에 1분기 마이너스를 성장할 것 같다. 야, 바이든 되면 오른다며 진짜. JP모건의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겨울은 암울할 것이라면서 경제가 1분기에 다시 위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JP모건은 올해 4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이 2.8% 증가했다가 내년 1분기에는 1%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 그러면 JP모건은 안 가지고 있다. 주식을 많이 안 가지고 있고 인버스를 엄청나게 쳐놨다라는 겁니다. 얘들 코로나 그 상승 때 맞추지도 못해놓고 진짜 뻔뻔하게도 진짜 짝이 없네요. 맞죠? 그때는 뭐 반등도 없니? 뭐 다 죽니? 인버스 엄청 투자했다가 쟤도 공매도 엄청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개 말아 먹어놓고 이제 다시 재기를 노리고 있나 봅니다. 진짜 얘네는 안 돼요. JP모건 뭐 자, 외신입니다. 자, 조지아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이겼다라고 선언을 해서 트럼프 쪽이 지금 현재 약간 좀 침울해 있다라는 거고요. 아마 소송 걸 거예요. 미 대선이 이제 슬슬 윤곽이 드러날 겁니다. 11월 말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S&P 500이랑 다우가 떨어지고 있다. 이게 컨서런이라고 하는 건 걱정하는 거라고 했죠. 코비드-19,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그 확산세를 걱정하는 것 때문에 지금 S&P 500이랑 다우가 떨어지고 있다. 근데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면 그 재택근무 관련주입니다. 우리 알서포트랑 똑같은 거예요. 걔들이 오르고 있다. 아마존이랑. 그러니까 언택트 관련주가 오르고 있고 그 기존에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 상승했던 섹터는 조정을 보이고 있다. 거기에 더불어 테슬라가 S&P 500에 포함된다고 해서 상승했던 게 되돌림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조정으로 보이고요. 좀 지켜보시죠. 네. CDC가 취소했답니다. 땡스기빙이라고 하면 추수감사절 행사를 약간 취소까지는 이게 뭐 행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날짜를 취소한다는 건가? 그건 아닐 거고 사람들 보고 돌아다니지 마라. Not to travel 이라고 하면 여행 가지 마라. 약간 요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커퓨라고 하면 그건데 저게 그건데 예전에 메시 이후에 돌아다니지 마라라고 하는 거 뭐라고 했죠? 통금, 통금입니다. 통금. 커퓨가 통금이에요. 스탁이 혼조세로 열렸다. 드러그 컴퍼니가 지켜보고 있다. 사람들이 약간 뭐 파이저, 그 다음에 모더나 이런 것들이겠죠. 스탁이 개인하고 있다. 뭔 소리야 이게? 개인이 꺾였다. 컬브들. 개인이 꺾였다. 페드 스티멀러스라고 하면 경기 부양책이 끝났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문우신 장관이 말을 했습니다. 2020년 말에 서포트 비즈니스 코로나 타격 입은 업체들 지원이랑 로컬 거버먼트 지방 정부들의 지원이 끝난다라는 얘기를 해서 지금 스티뮬러스 호프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신입니다. 여권이 잇따른 부동산 실현 진선미 아파트에 대한 환상 버려라. 이거는 역수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엔 부동산으로 돈이 안 가면 주식시장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시장이 굉장히 실망하고 있다라는 게 여기서 보이는 거고요.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저분은 아파트 살지 않나요? 화이자 세계 첫 FDA 코로나 백신 승인 신청. 드디어 화이자가 신청했네요. 제가 정치 테마가 아니고 타임 스케줄 타임라인에 화이자, 모더나가 긴급 임상 승인 신청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긴급 임상이 아니고 긴급 승인 신청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승인 신청을 했답니다. 삼성에서 95%의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보여왔고 승인 이후 몇 시간 안에 백신을 배포할 준비를 갖출 것. 이제 곧 배포한다는 거겠네요. 승인이 나면 바로 배포하는 겁니다.
올해 안에 최대 5천만 회분, 올해 안까지 미국 외 나라로 갈 일은 없겠네요. 내년 말까지 최대 13억 회분의 백신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 코로나19 백신 유통 가능성, 이것도 뭐 비슷한 얘기고요. 백신 개발의 선두 그룹인 독일 바이오엔테크 최고 경영자가 다음 달 백신 유통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백신을 맞기 시작하면 이제 코로나에 대한 약간 좀 우려가 사그러들 거예요. 그 다음에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걸로 생각해야 돼요. 올겨울 암울할 것, JP모건 미 내년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전망. 이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일본 코로나 신규 확진 또 2,000명대, 사흘째 최다치 경신. 일본의 코로나 확산세가 좀 강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후쿠시마 원전 관련해서 또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 국민은 잘못이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잘못이죠. 저분들은 피해자예요. 우리랑 똑같은 서민입니다. 서민. 그렇기 때문에 저분들은 별 탈 없이 잘 해소됐으면 합니다. 확진세는. 자, 글로벌 경제 캘린더입니다. 소매 판매가 좋게 나왔어요. 영국에. 그 외에는 이슈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지표에 기댄 지수의 움직임은 기대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약간 좀 횡보 또는 강보합으로 끝날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도 한국판 뉴딜 점검 TF 회의, 전략 점검 회의, 그 다음에 창원 스마트 제조 데모 공장 착공식,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 허가 제도 개정 추진이 있었습니다. 자, 자율주행차가 좀 올랐죠, 최근에. 아남전자부터 시작해서 남성, 이런 애들. 남성은 정말 신기한 종목입니다. 그게 무슨 대체 자율주행차인지 모르겠어요. 한번은 좀 제대로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제가 대충 봤을 때는 자율주행이랑 전혀 관계가 없었거든요. 아마존의 그 AI 스피커, 그거 탑재한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장사미사가 투자하는 거니까. 지스타가 진행 중이고요. 이제 미 혈액학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으로 끝났고요. 외국인이 또 마지막쯤에 매수를 해서 주가를 띄웠고요. 코스닥은 굉장히 좋았죠. 근데 한번 위기가 있었어요. 저는 오늘 장을 잘 안 봤습니다. 한번 위기가 있었죠. 저는 여기서 이때 제가 한번 봤거든요. 전저점 깰 줄 알았어요. 안 깨더라고. 이거 신기했습니다. 깰 줄 알았는데 안 깼어요. 코스닥이 지금 좀 강하다. 왜냐하면 코스피 보세요. 코스피 전저점 깼잖아요. 여기 털립니다. 이러면 여기 털려요, 사람들. 요 기간이 또 이때 매섭게 팔아가지고 그냥 지수를 박살을 냈는데, 근데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팔 거면 좀 비싸게 팔면 좋잖아요. 근데 꼭 지수를 하락시키면서 팔아요. 그럼 얘들은 그 투매를 했다는 건데, 얘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들도 전략이 있겠죠. 뭐한가 하락시켜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거는 결국에는 선물 옵션 포지션 싸움인 겁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단기 트레이딩, 지수를 단기 트레이딩 할 때는 선물 옵션의 상관관계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얘들이 지금 콜 매수를 하고 있는지, 콜 매도를 하고 있는지, 포지션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지금 현재까지의 누적 포지션, 누적 선물 옵션 포지션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거 체크하면서 다음날 지수 트레이딩에 임해야 돼요. 지수를 트레이딩하는 오토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면 자동 매매, 그런 것들 다 고려해야 됩니다. 아무튼 뭐 개인 외국인이 샀고, 근데 지금 상승하락 종목수가 코스닥은 괜찮은데 코스피는 좀 뜨뜻미지근합니다. 뜨뜻미지근해요. 대형주 위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관련주들은 약간 답답하실 수 있어요. 투자자 예탁금은 좀 줄었고요. 준 거는 뭐 의미 없어 보입니다. 잠깐 줄었고요. 이건 계속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이번 달 말까지 계속 늘 겁니다. 투자자 예탁금. 제 예측이 맞다면 반드시 올라갑니다. CMA 잔고도 그렇고요. 자, 지금 현재 미증시는 그냥 뜨뜻미지근합니다. S&P랑 다우존스는 약간 복구해주고 있고요. 나스닥이 살짝 떨어지고 있네요. 살짝 오르고 있네요. 이거는 그 줌 비디오랑 그 다음에 그 제약 관련주들 덕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증시 바이오 지수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오르고 있잖아요. MSCI 펀드 지수도 오르고 있고, 근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약간 좀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지금 데일리 그 봉으로 보면 하락 후 횡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꼭 차트 놀이가 아니고요. 추세가 그렇게 움직이는 걸 보이는 겁니다. 차트를 보면.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하락 추세구나, 상승 추세구나를 판단하는데 차트만한 게 없어요. 지금 유가는 오르고 있고 나머지 다 재화도 오르고 있어요. 오르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시장이 끝난다면 다음 주 초도 나쁘지 않을 거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3차 확산을 선언했기 때문에
잠깐 충격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미증시는 그걸 반영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 미증시에 한국 MSCI 펀드 지수가 있잖아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여기까지고요. 이번 한 주 고생 많으셨고 이번 주말도 푹 쉬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